성장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성장은 오르막 곡선이 아니라 계단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한 계단을 딱 오른 다음에 그 평평한 그 끝도 모를 평행선처럼 가는 그 중간참에서 이거 언제 도대체 나는 도약할 수 있는 거야? 제자리 아니야? 애쓴 만큼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요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조바심 내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성큼 올라가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계단의 중간참에서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만히 기다려주고 나보다 더 나를 믿어줬던 그 고마운 사람들이요. 아마도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기에 우리가 무사히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이진아의 계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입니다. 성장은 오르막 곡선이 아니라 계단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식의 그 계단을 점프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 계단의 평평한 구간에서 내가 머물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묵묵히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도약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단을 다 올라오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 그것도 일종의 복이 아닐까요?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 기웃기웃. 네,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 기웃기웃. 오늘도 어김없이 기웃기웃하고 오신 리포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현장을 네. 기웃기웃하셨나요? 오늘은 환경과 관련한 현장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 코너를 하기 전까지는 환경과 관련한 기후위기나 이런 대응과 관련한 문외한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고요. 네, 지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날이 좀 많긴 한데 네. 이날만큼은 좀 기억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이 코너를 하면서 들고, 환경의 날 당일에 은평구 지역에서 환경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오. 예, 은평 환경 한마당 축제 현장인데요. 네. 응암역의 은평 너른 마당이라고 해서 바로 네. 출구 나오니까 있더라고요. 반가워하시는군요. 네, 제 좀 아는 평생의 동네이시죠? 고향, 네, 은평구. 네. 취재 가는 길에 우리 다니엘 PD님 생각 잠깐 하긴 했는데, 네. 예, 굉장히 알찬 현장이었고요. 네. 부스마다 그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을 많이 마련하셔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알찬 현장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네. 특히 지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뭐 부스별로 다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태양열로 그 고구마를 굽는, 네, 햇빛으로 구워요. 이래서 네, 말로만 듣던 그 솔라 오븐을 저는 직접 봤는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열에 의지해서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때그때 태양열의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고 날씨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날은 다행히 그래도 날씨가 화창하고 태양열도 좀 바짝 있는 날이어서 네.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그 오전부터 굽고 계셨더라고요. 아,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구마를 그러니까 진공관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받아 그대로 뭐 가스나 전기 없이 진짜 고구마를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고구마 생각하시면 커다란 철판통 있잖아요. 맞아요. 양철판 같은 예, 데에다가 해서. 네. 이 조금 이제 좁은 진공관에 그 태양열에 의해서 고구마나 이제 달걀이 구워지는 그건데 이게 시간에 이게 뭐 어떤 전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그 관이 좀 좁은 거죠. 좁은 그 공간 안에서 빠른 시간 안에 구워지길 좀 더 효과를 노리는 부분에서 담당 선생님의 그 현장은 먼저 조금 설명으로 들어보시고요. 네. 지역민들께서 참여하신 소감, 신기하다, 재밌다, 고구마 너무 맛있다, 뭐 이런 그리고 계피를 활용해서 모기 퇴치를 하는 부스도 조금 인기가 있어서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다양한 현장과 지역민들의 말씀 모아봤습니다. 네. 여름철 차 안에 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차 안 온도가 막 60도, 80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여기도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태양열로써도 우리가 음식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 오늘 체험해 보시는 겁니다. 따뜻합니다. 근데 바깥에 고구마가 없어가지고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놀라웠어요. 정말로 맛있었고 다른 저온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그런지 꿀도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뭐 이런저런 캠핑이라던가 TV에서 많이 소개했던 것보다 실생활에서 저렇게 가까이서 할 수 있다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그 코너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요. 계피가 저기 모기 퇴치한다고 해가지고요 즐겁게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손주들이 모기 잘 물리는 것 같아서 이거 달아주려고 모기 피하라고 물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도서관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그림책들 이용해가지고 체험을 같이 하니까 아이도 즐겁고 저도 또 덩달아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조기 캐러 갯벌에 간 적이 있어서 갯벌 그림책도 보고 이야기도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추천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아까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자. 그래서 아까 편의점 가서 한번 그 찾아보기 했거든요. 좋은 취지로 또 이렇게 가까이 지역에서 행사를 하니까 저희도 또 뜻깊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서 친구랑 이제 또 같이 집에 가서도 잘 실천해서 지구를 사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환경 관련 행사이긴 한데 온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맞아요. 잔치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뭐 일종의 환경 행사다 하면 좀 뭔가 구호 외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와닿는 생활 밀접. 예, 네. 그런 행사였네요. 진짜 그래서 어른들도 지나가시다가 이게 뭐여 이러시면서 천연으로 그 천연 재료로 만든 손수건 만들어 보시고 네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천연 모기 퇴치제인 계피를 계피. 모빌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네. 계피에 이제 그 특유의 고유의 향이, 향, 네. 예, 아주 그 향을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모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충 퇴치제라고 하는데 그걸 직접 이제 만들어서 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뭔가 하나 생기니까 네. 또 그리고 뭐 천연 재료로 만든 바디워시나 뭐 다양한 손수건 같은 것들 생활 안에서 그냥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환경과 우리가 밀접하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은평구가 지난해부터 환경 교육 도시로 선정이 돼서 지정이 돼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게 3년마다 이렇게 지정을 한대요. 네. 서울시에는 은평구 포함 3곳의 지자체가 지금 이제 지정이 돼서 조금 더 밀접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실제 프로그램들, 사업들을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은평구는 2곳이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제 취재하게 되면 그곳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은 제가 은평구를 취재했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가 이곳은 2곳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한 곳은 생태계와 관련한 교육센터. 네. 이미 사단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을 이제 은평구에서 지정해서 조금 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요. 은평구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은 그 은평구의 두 번째 교육센터인데 이 행사를 이제 은평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이런 센터나 은평구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의 그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과 협업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셔서 화분도 사실 사기나 이런 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외에 플라스틱 화분도 사실 많이 저희가 맞죠. 저렴하기 때문에 그쵸. 이용을 하는데 네.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싹이 나고 제대로 좀 다른 곳에 분재하기 전에 그 싹을 틔우는 역할은 종이 화분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봉투에 이제 싹을 담아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환경을 좀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번엔 다양한 부스에서 참여를 하셨던 환경 관련 전문가분들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그 멸종 위기종과 관련한 그 생태계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환경 전문가분들의 얘기 모아봤습니다. 네. 보통 멸종위기라고 하면 북극에서 일어나거나 아마존에서 일어나거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사람들도 역시 생명의 위험을 곧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알고 함께 행동하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야.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자원 낭비도 줄어들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건데, LED 전등을 만들어서 전기를 적게 썼는데 그걸 갖다가 또 전기적으로 적게 나가니까 LED 전등을 엄청 많이 이곳저곳 다 설치해서 그만큼의 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절약이 아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은 은평구 2026 은평 환경 한마당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는 행사 부스에 참여한 환경 관련 활동가님들의 어떤 열변이었는데 진짜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요. 사명감 같은 맞아요. 것들이 맞습니다. 이 있습니다. 시간 통해서 뭔가를 네. 전달드려야 된다라는 이 선생님 뒤에 얘기하신 선생님은 고구마를 굽는 활동도 하셨거든요. 네. 진짜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땡볕이었는데 네. 고구마가 구워질 정도의 그런 날씨였는데도 진짜 사명감을 갖고, 또 아까 그 생태계와 관련한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역시나 생물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우리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캠페인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말들을 자꾸 각인을 시키고 좀 되새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은평 환경 한마당 한쪽 그 포스터의 한쪽 면에 오늘의 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지구를 바꾼다라는 글귀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아도 아까 그 LED 말씀은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 절전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하는데 그걸 또 많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작은 소비,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서의 소비도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2024년 9월에 은평구가 서울시의 그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3년마다 심사를 해서 바꾸기 때문에 25년 1월부터 27년 말까지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수행을 하면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이고야. 뭔가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 이제 환경과 관련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지역 안에서 이렇게 해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서울시에 3곳밖에 없어서요. 이것도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은평구 기후환경과의 탄소 중립 실천팀 김은실 주무관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저희 이번에 환경교육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모든 재료가 산 게 없이
있는 거 폐현수막을 활용하고 작년에 쓴 현수막 그대로 사용하고 작년에 했던 물품을 그대로 사용해서 숫자만 고치고 진짜 재활용하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분들이 환경이라면 진짜 어렵다, 불편하다, 왔을 때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교육보다는 체험 위주로 들으시려고 하시는 걸 저희는 이 환경센터에 오면은 환경이랑 너무 가까운 곳에 내가 쇼핑백을 다시 업사이클링 할 수 있고 그리고 폐우선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환경에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환경센터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 네. 은평구청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실천팀의 김은실 주무관님의 목소리였는데요. 그야말로 뭐 작년 거 그대로 써도 무방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 축제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재활용. 그것도 잘 가지고 있다가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와닿네요. 부담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사회에 이런 환경교육센터가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네, 뭐 독서 모임도 있고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올해 진행 중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숙이 지역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진짜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야외로 나가시는 것 같은 우리 현일 리포터님. 야, 다음 주는 또 어디로 가실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도 야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대한민국 다양한 목소리 공동체의 숨결을 느껴요. 꿈과 희망 공감의 멜로디 토요일 저녁 함께 들어요. 이웃집 라디오 CBBS 라디오 연대의 시간 우리 곁에 모두를 위한 따스한 이야기 이웃집 라디오 지금 시작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일하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숙 이사장님 그리고 최미영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최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 그 조합이 이름이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무슨 일을 하는 조합인지도 궁금하고 이 이름을 정하실 때에도 상당히 고심하셨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 그대로 미랄드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모두 다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그 장애를 둔 엄마들이 모두가 다 신앙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좀 더 어릴 때부터는 저희가 드림, 아이들의 꿈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안에서 공동체적인 색깔을 내는 이름이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의견을 내서 그 미랄이 작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큰 나무 열매를 맺듯이 저희 장애 아이들이 이제 성인기에 또 저희가 준 어떤 영적인 거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크는 나무로 커다라는 의미에서 미랄 드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장애인들의 꿈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랄 드림입니다. 역시 이현숙 이사장님께서 확실히 그 이사들 중에서도 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 대표적으로 딱
이거는 이런 뜻이다 하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하시다가 또 이게 나이가 아이들이 들다 보니까 이제 자립을 할 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뭘 해볼 수 있을까 해서 합심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조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조합의 형태로까지 가려면 사실 엄청난 에너지와 뜻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 설립 과정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는 공동 육아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함께 그 큐티 모임이라는 그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소소하게 모일 때마다. 예, 그러면서 그 모임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또 성장해 가고 또 미래에 대한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성인기회 때는 주변 장애인들을 보니까 정말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도 있고 또 어떤 시설에 가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주변에 저희가 보면서 그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역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모임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동시적으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그런 마음이 모여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장애를 둔 부모들 자녀들이 이제 성인기가 이제 1, 2년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쯤부터 우리가 그 전에 많은 걸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지만 또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의논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발점은 그렇게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2026년이 됐으니까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의 어떤 치열한 논의 과정과 합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복지관이나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 대신에 부모님들이 직접 힘을 모아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일단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그 장애 그 주간활동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 모집이 선정이 안 돼서 일단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전환기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선정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진로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강점이나 뭐 관심사를 이렇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탐색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이나 뭐 견학 같은 걸 통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생활요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단은 장애인들이 기능이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기능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어서 약간 주제별로 간편식 활용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가서 그쵸, 간단한 거. 간단한 거를 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거나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뭐 칼질하는 거, 뭐 찌개 끓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외식하는 경험, 식당 이용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수요일에는 북테라피라고 해서 심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표현하기가 좀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고 또 표현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그거를 자신의 감정을 책을 읽고 그 감정을 같이 표현하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함께 하고 또 기본적인 예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배우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최미영 이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운영하려면은 좀 교육을 잘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뭐 분이라든지 네네. 그런 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이들 7살 때부터 실은 모임을 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서 15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각자 엄마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 뭐 상담 심리사 자격증, 또
영양사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그 시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득을 했어요. 우와. 그래서 시간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해서 와. 이제 기도 모임 하면서 이제 각자들 역할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자격증을 해서 이제 요리 수업도 하고 심리 수업도 하고 전부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아이들이 그 커가는 그 과정 동안 네네. 어머니 또 부모님들도 네네. 다 같이 성장하신 거네요. 그렇죠. 와, 방금 말씀해 주신 최미영 이사님은 네. 그 수많은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요리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 제가 영양사하고 위생사 자격증을 이제 학교를 공부해서 네. 땄고 사회복지사랑 평생교육사로 우와.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보통 그 정도는 해야 네. 이사를 할 수 있군요. 그건 아니고 각자 이제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왔죠. 야, 근데 이게 물론 뭐 공부를 하는 과정이 즐겁기도 하고 고되기도 합니다만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5년을 앞서 보고 이렇게 준비하신 어떤 백년대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흔들림 없이 쫙 막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힘이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현숙 이사장님도 뭔가 네. 그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저는 네, 저도 늦게 이제 사회복지사 땄고 네. 그 장애인 평생교육사 네 그거 있고 뭐 저는 조그만 거 있고 저는 이제 그 안에 취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얼센터라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 제공 인력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장애인은 돌보든지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든지. 그래서 저는 네 사회복지사를 따서 그 취업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장애인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흥미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좀 힘들어하는지를 저는 또 몸소 배웠고요. 현장에서. 네네.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전 좀 경험으로 그렇죠. 시스템이 네, 어떻게 네, 되어 네. 있는지 아니까 네, 네. 그걸 이제 우리 새롭게 설립된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 네. 쫙 좋은 것만 이식해가지고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현숙 이사장님, 최미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시고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여서 협심해서 우리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지만 뭐 나름 홈페이지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막 이런 궁금하니까 네. 했더니 뭐 MOU 같은 거를 막 적극적으로 맺으시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또 주변에 저희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희 기관도 또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 기관하고 조금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저희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제 그쪽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지 하는 걸 해서 이거를 MOU 맺어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해서 공식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하죠. 네, 아주.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공식화하면은 저희도 조금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쪽 상대 쪽도 조금 저희한테 좀 공적인 힘을 좀 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우리 MOU를 맺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잘 또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주변에 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또 오늘 이 방송도 저희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방송에 출연하신 것도 사실은 여러 관계를 맺은 MOU 맺은 그 어떤 관계성 속에서 네. 기회가 생겨났고 저도 네.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네네. 말씀인데 역시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 이웃들의 서로 연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그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사무실도 얻어서 열심히 뭐 하고 계시고 하실 텐데 네. 이게 이 미랄드림이 하고 있는 어떤 장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들도 궁금하긴 하지만 두 분을 모셨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운영 관련된 게 막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요. 네. 이게 장소도 네.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막 그 임대하고.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차피 많이 15년 동안 막 서로 공부하고 준비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네. 장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뭐 우여곡절이라든지.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모일 때마다 조금씩 회비를 모았어요. 네, 그 회비를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뭐 공간이라든지 이용하게 되면은 물론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보증금이라든지. 네.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고 그건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4년도 겨울에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모아지면서 저희가 조그만 사무실을 옮겼는데 그때는 너무 작아서 그냥 거기서 회의하고 우리 의견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 이제 장애인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 졸업해서 취업이 바로 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걸 시작하게 되는 계기점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 인가증 내면서 이게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조금 넓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자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거 조금 거기에 맞는 그런 또 자리를 또 저희가 찾아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각자 그 내주는 회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럼 이 회비 운영에서 조금 더 뭔가 발전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청사진도 그리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이제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처음 저희 목표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많이 미흡한데 자꾸 이제 저희가 이제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아마 이제 공적 하시는 분들도 기기회를 주실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자꾸 이제 두드려야죠. 뭐 시에 가든지 뭐 네. 이런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연결점을 주고 저희 소리를 자꾸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이현숙 이사장님께 제가 그냥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장님의 어떤 대표하는 책임감으로 미라를 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그 청사진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 아까 학령기가 다 끝나서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되었는데 이 운 좋게 자립을 한 친구들은 물론 좋은 몫을 택한 것이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어쨌든 자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미랄 드림에서 생각하는 우리 장애 자녀들의 진정한 자립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그 장애에 따라서 자립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또 어떤 분들한테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 의미 있는 일과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자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기능 좋은 친구들은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또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도 어렵지만 하다못해 내가 그 언어 표현이 안 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기기들이 있어서 ACC 기기가 있어서 그걸로 눌러서 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준다고 그냥 무조건 밀어주는 거라고 이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밀어주면 당황스럽다는 말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내 의사를 무시하고 그걸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저희들의 고정관념들이 그동안 쌓여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자립이라는 게 혼자서 뭐 이걸 살아가야 된다, 내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각자의 다른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 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립이라 생각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자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의 미랄 드림에서 생각하는 자립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지역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 이것이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움을 받더라도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자립이라고 생각하고 비장애인들도 뭐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립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다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쌓여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야, 네, 최미영 이사님도 보통 분은 아니다. 라는 느낌을 예, 방금 대답을 들으면서 받았고요. 정말로 또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생의 마음으로 들었고요. 우리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도 사실은 자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네, 네. 또 사회적인 돌봄과 또 제도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장애 쪽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서 네네. 궁금한 점이 그럼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많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물론 학령기 때는 그 의무교육 있고 또 치료센터들도 그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막상 이 전환기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지원들이 다 제한이 돼요. 학생기하고 또 다르게.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협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주간보호센터 외에는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었던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지금의 관심사가 이 전환기 장애인들의 제도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장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는 것도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기회들이 실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나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미랄드림이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이것들을 하게 됐고 네. 이제 아무래도 성인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지금 일단 그런 지원들은 필요한 것이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케어를 결국에는 함께 어울려서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네. 뭐 자녀분들끼리는 좀 많이 친한지도 사실은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아주 어릴 때는 조금 만남이 있었지만 네. 그 이후 이제 학령기 때는 서로 이제 각자가 학교에서 다 다를 수 교육받고 네네 있으니까. 치료실을 정말 다니느라고 오히려 만남이 없었어요. 네. 그럼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네. 서로 대면대면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지금 대면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요리 프로그램 그러면서 이제 그 토닥토닥 이제 그 심리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더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때 만나서 이용하면서 지금 저희 자녀 아이들이 이제 지금 더 친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또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비장애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저희 장애인 같은 분들은 그런 능력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어떤 이렇게 제도적으로 안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10몇 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굉장히 끈끈해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는데 정작 우리 자녀분들은 어릴 때는 친했다가 뿔뿔이 또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흩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모였는데 이제 친해지고 있다. 네, 그런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 약간 이게 제도적으로 짱짱하게 뭔가 받쳐준다면 쭉 같이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아쉬우니까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먼저 발벗고 손을 이렇게 나서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이 좀 대단하시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나 이런 아쉬움이 네. 계속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협동조합 부모님들 간에 이게 연대감이 이제 커지고 또 동시에 자녀들의 미래를 걸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방향성에 대해서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기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각자 이제 또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저희는 그냥 사적으로 처음에는 친한 관계였는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일이 됐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공적인- 갈등이 네, 발생해요. 일이 되니까 거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게 또 마음에 이런 게 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불편한 마음도 서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저희가 또 매주 모여서 또 같이 이제 그 작게 이제 기도 모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중재도 해주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 쌓아놓지 않고. 네네 그냥. 쌓아놓지 않고 그러려고 저희가 이제 그 매주 하는 그 회의 안에서도 하니까 결국은 그 밑바닥은 저희 서로가 존중해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이렇게 딱 거절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을 땐 나의 태도도 저 사람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걸 서로가 이제 나누면서 서로 다 이제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본인들을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많이 이제 깎아지고 네. 지금도 각자가 저희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네. 앞으로도 저희도 또 이런 또 관계를 서로 또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거듭할수록 둥글둥글해지시는 과정인 거네요. 그럼 그렇죠. 너무 둥글둥글해지면 이제 너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일하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두 분, 이현숙 이사장님, 최미영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학령기 졸업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을 다른 장애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니까 조금 그게 또 현실로 또 이게 보이고 현실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꿈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를 두는 부모님들은 또 앞서간 선배 그런 분들을 조금 찾아서 선례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 이런 걸로만 검색해서 그런 관계는 안 하고 거기 안에서만 그 정보를 얻어가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해서 네. 일단은 이게 만남 각자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 잘 하고 있는 분들을 자꾸 찾아가서 만나서 정보를 얻고 그래야만 그분들도 그 두렵기만 하는 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냥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방송으로만 접하고 이렇게 또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그냥 만나서 부딪혀보고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먼저 이렇게 쌓아온 그런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 창구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요즘에 당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당근에도 이렇게 네. 또 거기에 안- 커뮤니티 있어요? 네네. 그리고 블로그도 네.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인스타나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또 다른 이사님이 배우고 있어서 아이고야. 유튜브 채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진짜 심심하실 좀 시간이 없어요. 다양하게 저희들이 좀 접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어디든 뭐 검색을 하시거나 하면 네.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공식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하나 선정해 주시고 이거 왜 선정했는지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의견을 모았던 게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이런 모임에서 일로 전환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같이 처음부터 합해지기도 했지만 의견이 나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좋았던 일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다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또 막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힘든 일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게 가장 기본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쁨도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가장 기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모든 마음이 다 아름다운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 됐고 가사 중에 돌이 된다는 가사가 있어요. 돌? 네네. 네. 그래서 이 돌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되게 좀 묵상하고 생각했는데 돌이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단단해져 가고 돌이 처음에는 뾰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둥글둥글해지고 단단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좀 다가와서 저희 요즘에 다들 이 가사에 이 노래에 꽂혀가지고 저희의 마음을 담은 가사인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 배경을 듣고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 악동 뮤지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곡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이 두 분과도 역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현숙 이사장님, 최미영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집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 늘 시간이 한 움큼씩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네요. 그만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겠죠?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